안녕하십니까, 이현열입니다. 이 시간은 좀 늦었습니다만은 지금 국내외 정시관계 전망,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간단하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경제부장 정시 담당을 좀 했었고 또 지금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의 정시, 국내 정시, 국제 정시 이 어떤가, 뭐 이런 부분들 의심을 많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도 2050연절에서 이제 주식을 샀는데 지금 뭐 빠졌잖아요. 제가 아랫게 만났을 때 1900대 1800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묻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슈퍼급 위기 상황이다. 옛날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주식을 손절을 하든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든지, 안 그러면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계속 기다려봐라, 장을. 만일 현금 시세가 좀 있다면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완전히 1770까지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도 9% 이상 빠지다가 뭐 어저께 잠시 한 8%까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되지 않고요. 제가 지금은 이 주식시장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장이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폭락의 전제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0년도 바이 코리아 그때 이익치 현대증권 한참 뛰던 그때 경제부장을 해가지고 주식을 뭐 들어갔습니다만, 그건 20년 동안 뭐 제가 초기에는 막 쓸고 뺏고 이런 많이 했는데 지금은 주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개인이 주식은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전망을 딱 보면, 야, 정말 지금은 빨리 손 털고 나와가지고 개인은 현찰을 보유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맞다 그러면 제 말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또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2008년도 금융위기, 뭐 더 앞에 가서는 뭐 97년 8년도에 이제 IMF 사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금융위기 뭐 간단하게 가서 그때 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 메르나 사스 이 이제 위기, 그때 당시를 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실 금융위기 때는 뭐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었는데, 미국에서 시작된 사건이었는데 뭐 엄청나게 빠졌죠, 그때도. 뭐 그건 뭐 빠지고 난 뒤에도 회복도 사실은 상당 기간 우리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건 금융위기였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금융적인 미국발 시스템 위기, 부동산 위기, 그거였습니다. 그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엉뚱하게 좀 피해를 본, 국제 금융시장에서 피해를 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회복은 됐습니다. 타긴 받지만.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미국발이라기보다는 전 세계 금융이 지금 다 깔아앉아 있는 상황이죠. 강인데 그 차이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전염병, 이 돌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2011년도 우리 메르스나 이제 사스.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좀 다르죠. 그때는 사실은 치료약이 있었습니다. 타미플루라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건 또 이제 치료를 계속 하면서 완치가 되는 그런 극복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도 짧았고, 그 뒤에 또 회복도 빨리 됐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금융위기 때 하고 지금은 또 다른 부분은 그겁니다. 그때는 미국발로 해서 전 세계에 지금 엄청나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지만,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고 금융위기가 지금 올라간 상황이 아니고, 이런 전염병, 팬데믹,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 사건 때문에 지금 금융위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사실은 금융위기의 원인이 사실은 이제 이 전염병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는데 우리가 저 위험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이 팬데믹 현상은 거의 우리가 근세기에는 이렇게 쓰는 데지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고 한 두세 번 정도
메르스 사스 때 막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만 곧 극복이 됐지 않습니까? 극복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미국,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한국, 일본, 아시아권에서 시작해가지고 미국으로도 건너가고 지금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럽이 더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메르스나 사스하고 다르게 이건 지금 코로나는 치료약이 없다는 겁니다.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치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뭐 완전히 뭐 달밤에 그냥 뭐 사람 찾기라 그럴까요? 완전히 깜깜한 밤에 뭐 치료하는 그런 형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퍼져가지고 대책이 없다. 그래서 그게 이제 큰 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때는 정권으로 다시 돌아가면 메르스나 사스 때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개인들은 겁이 나가지고 막 투매를 했어요. 엄청나게 팔고 그때 외국인들은 막 주워 담았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주워 담았는데 끝나고 난 뒤에 주식이 엄청나게 대상승을 했죠. 거의 뭐 한 40% 이상 올란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주식 그 지수가.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완전히 뭐 손해를 보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덕을 봤습니다. 두 차례나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어떻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지금 났는데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면서부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모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팔아가지고 거의 지금 10조 가까이 팔았습니다. 10조 가까이 팔고 지난주 3월 6일부터입니까? 3월 9일부터 13일 사이 지난 한 주 동안에 매일 1조씩 거의 5조 원 가까운 돈을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삼성전자 위주로 팔았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개인들이 그걸 거의 다 받았어요. 지난주 거의 5조 가까운 그 외국인의 기관 매물의 투매를 개미들이 다 받아낸 거죠. 왜? 심리적으로 그렇겠죠. 아, 이번엔 안 속는다. 그때 메르스 샀을 때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회복이 되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래서 전부 다 받아냈습니다.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1월 20일부터 지금 10조 가까이. 그것도 거의 뭐 지금 받아낸 거죠. 개인이 받아내면서 이제 장이 완전히 거꾸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선에 2200까지 찍었던 주가가 지금 완전히 깔아앉아가지고 1700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게 바닥은 아니다. 더 빠질 것이다. 저는 봅니다. 더 빠지고 있고, 지금 사실은 뭐 지금 손절하기도 조금 많이 늦은 상황입니다. 이미 손절은 지난주에 했어가지고 현금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바닥을 다질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저는 더 빠진다고 봅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고점이 우리가 2270이었는데 한 30% 빠지면 1600선이고 40% 빠지면 1350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300이나 1600 정도 선 중에서 멈출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확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지금 팬데믹이 돼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증시가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일본 증시 아닙니까? 세계 다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엉망이고 일본 증시는 조금 가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올림픽을 지금 1년 연기를 하자 했지 않습니까? 그게 큰 겁니다. 사실은 일본한테는. 그건 뭐 수십조가 그냥 날아갈 판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연기할 수밖에 없을 보이는데 그럼 일본 주식도 엉망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3대 주식이 다 엉망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빠질 수가 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 지금 도래를 하고 있다. 그럼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이제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16일쯤 되면 한번 반등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9% 가까이 10% 가까이 빠졌다가 그럼 다시 반짝 한 8%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가 이제 무슨 대책을 내놓고 하는 바람에 비상사태 선언한 바람에 기대감으로 잠시 올랐는데 저는 이 큰 하방곡선의 이 큰 위기의 상황에서는 반짝이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잠시 반짝 그냥 반등을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무조건 팔고 현찰을 챙기고 바닥을 계속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다리고 그게 1700, 1600, 1500 저는 그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더 빠질는지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주식이 빠지면 사람들이 주로 사는 게 안전자산 아닙니까? 금이나 채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금하고 채권도 지금 빠졌어요. 금값, 채권값 다 내려갔습니다. 그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정유의 사태가 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현찰을 챙기셔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지금 반등해가지고 2천 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만 좋아진다고 됩니까? 유럽은 이미 지금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지금 종편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그 애널리스트들 분석, 지금 저쯤 기회다 사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제가 근 20년 가까이 주식시장을 쳐다보고 애널리스트를 만나봤지만은 주식 팔아나는 친구들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사라 그럽니다. 대폭락장에도 주식 사야 된다고 그럽니다. 손절해라 소리 아무도 안 합니다. 걔들 속성이고 걔들 원망 많이 했죠. 많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미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일 반짝 오를 때 파셔야 되고, 내일 아마 오후에는 다시 빠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내주 한 주도 계속 지금 아마 좋지 않은 장을 연출할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지금 개미들은 내일 장이 조금 올라갈 때 팔고 현찰을 확보해라. 그리고 바닥이 1600, 1500, 저는 1500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질 때,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할 때, 외국인들이 살라고 설칠 때 그때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된 경제 쪽의 어떤 정권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을 좀 본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렇게 만만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장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제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은 미정유의 폭락장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모든 산업이 지금 엉망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공황의 전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올 수가 있습니다. 유럽 증시 잘 보십시오. 하여튼 현찰 확보하셔야 합니다. 손절을 하시고 내일 하여튼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